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집의 의미는 점점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집은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었지만 노후의 집은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해야 하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울타리를 너무 쉽게 열어버립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초대합니다. 차 한 잔 마시자는 말, 잠깐 들렀다 가겠다는 말,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 이 말들이 처음에는 정겹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로 갈수록 이 작은 초대 하나가 생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괜찮은데 집에 들인 뒤로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집이라는 공간에 사람을 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바꿔놓았다는 뜻입니다. 집은 공공장소와 다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집 안에서는 그 경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밀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 공간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몇 번 집으로 초대했던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차만 마시고 이야기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인은 약속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집안 물건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누군가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집안을 정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원래 이렇게 긴장하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이니까 집이 아니게 됐다고. 노후에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집만큼은 아무나 들이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세 가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후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은 당신이 가장 편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관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집은 밖에서의 관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켜지던 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주 쉽게 흐려집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소파에 앉고 부엌과 방을 오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이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행동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냉장고를 힐끗 보고 집안 물건을 평가하고 생활 방식에 대해 조언이라는 이름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친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은 자기 공간을 내주고 있고, 초대받은 사람은 그 공간에 대해 의견을 가질 자격이 생겼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몇 차례 집으로 불렀던 한 60대 후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는 집에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부엌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겠다고. 그 남성분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집에 누군가 오는 날이면 괜히 긴장이 되고 집안을 정리하느라 하루가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집으로 초대하는 순간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맞춰주는 사람이 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노후에 아주 중요합니다. 노후의 집은 누군가를 맞추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까지 눈치를 보게 되면 사람은 쉴 곳을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나갈 타이밍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카페에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고 초대받은 쪽은 더 편해지고 초대한 쪽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이 불균형은 말하지 않아도 감정으로 쌓이게 됩니다. 노후에는 이런 감정 소모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피곤해도 다음날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피로가 며칠씩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이 자주 반복되면 집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항상 대비해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것은 노후의 삶에서 아주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집으로 초대하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서서히 상대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러서 온 자리였지만 몇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 와도 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속 없이 찾아오거나 당연하다는 듯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간이 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사람의 성격보다 공간의 힘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집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공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관계의 결이 처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노후에 관계가 틀어지는 많은 경우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경계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집으로 초대하는 일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집을 열었다가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과 행동의 수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집은 사람의 말버릇과 태도를 가장 빠르게 풀어놓는 공간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던 말도 집 안에서는 훨씬 가볍게 튀어나옵니다. 이 변화는 의도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더 문제를 만듭니다. 집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상대에게 이미 충분히 가까운 사이라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늘고 농담이라는 이름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집이 좁다, 가구 배치가 불편하다, 생활 방식이 비효율적이다. 이 말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집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평가받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왕래하던 지인을 집으로 불렀던 한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는 정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지인은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물건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는 건 몸에 안 좋겠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려 웃으며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지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까지 내 삶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그분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는데 사람을 들인 뒤로는 항상 긴장하게 됐다고. 노후에는 이 긴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던 말도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집으로 초대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고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아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부탁의 시작입니다.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상대는 부탁의 선을 점점 낮춥니다. 물건 하나 빌려달라는 말, 잠깐 맡아달라는 말, 다음에 올 때도 괜찮겠냐는 말.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탁은 한번 허용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노후에는 이런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집 안에서의 대화는
밖에서보다 훨씬 사적인 영역으로 쉽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던 질문도 집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던져집니다. 재산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자식들과 관계는 어떤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이 질문들은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집은 마음까지 내놓아야 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노후에는 이런 감정 노출이 생각보다 큰 피로를 만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집으로 사람을 들이는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남고, 누군가의 말이 남고, 누군가의 평가가 남습니다. 이 잔상은 사람이 떠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을 들인 뒤 괜히 집안을 바꾸고, 괜히 물건을 치우고, 괜히 생활 방식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편해지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맞추기 위한 변화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이런 변화는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립니다. 집은 바꾸는 공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까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끝이 집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고 그 감정이 어느 순간 한계를 넘을 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노후에 이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참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는 넘어가자, 이 정도는 이해하자 하며 넘길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집으로 초대한 관계에서는 이 작은 불편함이 훨씬 빠르게 쌓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가장 솔직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이웃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7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집으로 가며 밥을 나누고 차를 마시며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에 대한 말, 생활 습관에 대한 말, 집 안정리에 대한 말. 그 말들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감정이 크게 상했고 그 이후로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집을 오가지 않았다면 이웃으로서의 관계는 지킬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이 말은 노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집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집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공간에서 불편한 기억이 생기면 사람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밖에서 생긴 갈등은 집에 돌아와 쉬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생긴 갈등은 집에 있는 동안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의 갈등은 노후의 평온을 직접적으로 흔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으로 초대한 관계가 틀어지면 그 여파가 일상 전체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동네에서 마주치기 불편해지고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점점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되고 집 안에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미 불편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면 노후의 삶은 이중으로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관계를 확장하는 것보다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의 핵심은 거리 조절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마지막에 열어야 할 공간이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열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아무도 집에 부르지 말라는 말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된 상황에서 문을 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집을 개방하는 태도입니다. 노후에는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초대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그 편이 더 오래 갑니다. 카페에서 만나도, 공원에서 걸어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집까지 열지 않아도 마음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 예의를 지키고 서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조심함이 노후의 관계를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집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이 안전해야 관계도 안전해집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돌아보면 결국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노후의 삶에서 집은 사람보다 먼저 지켜야 할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루의 끝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사람을 너무 쉽게 들이면 집은 점점 쉼의 장소가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장소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사람이 오는 날을 미리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노후에 이런 걱정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든 시기에는 작은 불편함 하나가 하루 전체의 기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과 사람을 집에 들이는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열지 않아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더 조심하고 서로가 더 예의를 지키며 관계가 오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 오래 남는 관계들은 대부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관계들입니다. 늘 집으로 가며 모든 것을 나누던 관계보다 필요할 때 만나 적당히 이야기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지켜온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집은 사람을 증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친하다는 증거도 아니고 믿는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집은 지켜야 할 경계의 마지막 선입니다. 이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노후에 사람 관계로 상처받을 일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집만큼은 아무에게나 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이 깨달음은 조금 늦게 와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에 사람을 들이는 기준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누구든 밖에서 만날 수 있고 차 한 잔은 카페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지킬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노후의 품위는 말이나 태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지킬 줄 아는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집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결국 사람 관계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볍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후에는 이런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람 관계 때문에 집 안에서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분들께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은 언제 들어와도 마음이 가벼워야 하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에서까지 눈치를 보고 말을 고르고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집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후의 삶은 이런 사회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집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부탁보다 자기 마음의 편안함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조용히 잘 살아가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집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 관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집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집 안까지 들어와도 내 마음이 편안할지 그 질문 하나면 대부분의 선택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가장 편해야 할 가장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 공간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